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화학물질에 더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리적 특성을 보시면 미숙한 조직과 면역체계로 알레르기 반응성이 높고요. 체중당 호흡량이 많아서 더 많은 화학물질을 마실 수 있죠. 반면에 화학물질을 제거, 배출하는 능력이 약하고 체내 추적률이 높습니다. 행동적 특성도 보시면 기어다니거나 키가 작아 공기보다 무거운 유해물질의 노출 기회가 높아지고 무엇이든 입에 넣는 습성이 있어 화학물질에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유해인자와 노출되는 경로를 보시면 유해 중금속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납, 카드뮴, 수은, 육각크롬, 비소가 있고요.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생충, 기생충란 정도가 있는데 보통 구강, 피부 접촉을 통해서 노출이 됩니다. 먼저 활동 공간 속에 유해 화학물질엔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유해 화학물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존재하겠지만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라돈, 성면과 같은 물질, PVC 소재면 플라스틱류죠. 플라스틱류 생활용품이나 문구류에서는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와 유해 중금속 등이 나올 수 있고요. 카펫, 커튼, 쿠션, 담요에서는 곰팡이, 세균, 진먼지 진드기 등이 있고요. 또 외부 환경 오염원에서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요. 어떤 물질이냐? 말 그대로 휘발되는 성질이 있어 공기 중에 많이 존재를 하고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등을 통해서 인체에 노출이 되어 피로감, 두통, 구토, 현기증 등을 일으키며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음, 폼알데하이드인데요. 무색의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기체상의 화학물질로 우리 새 건물에 들어가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를 경험해 보셨죠? 네, 그게 폼알데하이드일 수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얼굴의 자극과 피부 발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불쾌감, 기침, 구토, 호흡곤란, 호흡기 질환, 정신 집중의 곤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물질은 유해중금속인데요. 수은, 육각크롬, 비소, 납, 카드뮴은 특히 아이들 발달이나 인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인데요. 수은 보시면 태아기 때부터 영향이 있죠. 언어 발달이나 운동 기능 등 신경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비소의 경우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장애, 의식장애, 신경마비, 지각 이상 등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납은 태아나 어린이의 발달 저해, 청각, 학습장애 및 기억상실과 이해력 부족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고 성인의 흡수율이 10%인 반면 어린이는 40%로 흡수량이 높고 혈액, 뇌 장벽의 침투가 높습니다. 주요 발생원을 보시면 고무로 된 물건들, 시멘트, 페인트, 도금 제품, 물감, 크레파스, 지우개, 플라스틱 장난감, 어린이 장신구 등등 보통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어린이 용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에 함유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물질은 프탈레이트입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입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죠?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마치 호르몬인 것처럼 위장해 몸속의 정상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노출 시에 간과 신장, 심장, 허파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여성의 불임, 남성의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PVC 소재로 만든 생활용품이나 장난감, 문구류에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린이 용품에서는 특히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가 많이 함유될 수 있어서 물품을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공간 속 유해물질, 미세먼지입니다. 너무 가벼워서 공기 중에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죠.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이 미세먼지고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이 초미세먼지입니다. 특히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더 좋지 않은데요. 초미세먼지의 경우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코나 기관지가 걸러내지 못하고 폐, 혈관까지 침투해 호흡기 질환, 폐렴, 감기 등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고 천식을 악화시키고 폐 손상과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환기인데요. 환기는 실내 공기질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가 좋은 방법이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3번, 30분씩 실시하는 게 좋고요. 환기 시 모든 창과 문을 동시에 열어 맞바람이 지도록 환기하시고 오염된 공기가 지면에 깔리는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 시간은 피하셔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일 때에도 1에서 3분 이내로 짧게 환기하는 것이 오염물질이 축적된 실내 공기를 마시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데요. 적절하게 환기하시고 환기 후 분무기로 공기 중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후 물걸레로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죠. 공기청정기를 쓰실 때 공기정화의 효과를 위해 실내 면적의 1.3배 이상의 용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필터는 정기적으로 교체하시고 최소 주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친환경 제품은 국가에서 친환경 인증을 한 제품입니다.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인체 및 환경 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발생이 적고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제품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친환경이라고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실은 진짜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지 이 라벨을 꼭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비교적 안전한 제품인데요. KC 인증은 안전, 품질, 환경, 보건 등 분야별로 각각 인증을 하던 마크들을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국가통합 인증 마크입니다. 건축 자재부터 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생활용품을 구매하실 때 이 KC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특히 어린이 용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더더욱 해당 용품이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이 표시나 마크를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수칙 세 번째, 화학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관리인데요.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설비는 목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전지, 수온도계, 페인트, 금속, 난방 취사 연료, 세정제 등이 있겠고요.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보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데요. 라벨링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훼손된 용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제품은 없는지, 지정된 보관소나 캐비닛은 잠겨 있는지, 그리고 견고한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세정제를 사용하실 때 표백제와 세정제를 혼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 사용량, 희석 비율 등 제조업체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어린이가 가까이 있을 때에는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화학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응급 조치 방법. 먼저 코나 입으로 들이마셨을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입으로 삼켰을 경우 억지로 토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토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몸속의 다른 기관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의식이 있는 상태면 우유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나 피부에 접촉한 경우 피부에 닿았을 때는 오염된 옷을 벗기고 그리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하고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네, 다음 음식을 조리, 보관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인데요. 장기간 음식을 보관할 때 플라스틱재보다는 유리 음식 용기를 사용하고요.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가열할 때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수병 등 일회 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되도록 재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금속재 음식 용기는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연마제를 제거해야 하는데 연마제는 키친타올이나 천에 식용유를 묻혀서 닦아내시면 까맣게 묻어나는 게 연마제입니다. 구이나 튀김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요리를 할 때에는 렌즈 후드와 함께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셔야 되는데 창문을 열지 않은 밀폐된 주방에서 후드만 가동될 경우 압력 손실이 발생해서 후드의 가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를 꺼두어야 되는데요. 이건 의아하시죠? 요리로 인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기청정기를 켜두시면 기름 입자 등이 공기청정기 필터를 막아서 수명이 단축되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에만 공기청정기를 꺼두고 요리가 끝난 후에 충분히 환기하고 나서 다시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위생관념, 청결관리 중요하겠죠. 자주자주 손을 씻어주고 또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입에 넣는 습관은 고쳐주고요. 또 실내에 들어갈 때는 건물 안에 먼지나 토양 성분이 쓸려가지 않도록 입구에 신발 먼지 제거용 매트를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신발이나 먼지 묻은 옷은 밖에서 털고 실내에 들어오기. 이런 내용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